시술이요? 성함이 고승주. 팔찌 혹시? 아니 IV도 없고 시술 가운도 안 입고 심지어 환자만 딸랑 걸어서 왔다고? 안녕하세요. 선영환입니다. 오늘은 심혈관 조영실에서 진행하는 시술 전후간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까 실제로 앞에 영상에서 보여준 그대로의 상황이 혹시 있나요? 아니요, 저 정도까지는 없는데 재미를 위해서 그런 거죠. 실제로 저런 일 있으면 뭐 병원 난리 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심혈관 조영실에서 CAG를 목적으로 시술을 보낼 때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CAG를 알아야 되는데, CAG는 쉽게 말해서 코로나리 아테리 안지오그래피 해서 관상동맥 조영술을 의미하고요. 관상동맥 조영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영제를 사용한다는 뜻이고요. 그러므로 환자는 이제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8시간 이상 금식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조영제를 사용하게 되면 환자가 구토를 유발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아스피레이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금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영제 부작용 경험 유무를 환자에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조영제 부작용을 겪었던 환자들의 경우에는 주치의랑 상의해서 사전에 그 프리 메디케이션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뭐 페니라민 4mg, 그 다음 코티솔 100mg 이렇게 시술 직전에 투약하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영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게 크레아티닌 수치인데요. 환자분들이 뭐 크레아티닌 수치가 보통보다 조금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술 전에 충분히 하이드레이션, 시술 전후로 해주거나 뭐 아세틸 시스테인 그런 제제를 정맥 주사하거나 피오로 복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석을 원래 하던 분들은요, 시술이 끝나고 나면은 원래 정규 스케줄이 아니더라도 투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동의서도 받나요? 제 발론이나 스텐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보험 급여가 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 금액이 작아서 상관은 없지만요, 여기서 뭐 시술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뭐 검사를 하게 돼서 혈관 초음파 검사라든지 혈관의 CT 검사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요, 이거는 보험 급여가 안 되는 비급여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환자 본인 부담 금액이 꽤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혈관 초음파 도관, 행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급여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동의서 말고 비급여 항목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동의서를 받을 때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혈관 내 초음파 도관만 해도 뭐 기본적으로 본인 부담 금액이 150만 원에 금액이 꽤 크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면 컴플레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조영제 때문에 미리 부작용을 방지하는 약을 쓴다고 했는데 혹시 시술 전에 꼭 또 써야 되는 약이 혹시 있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시술 전에는요, 반드시 복용해야 되는 약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아스피린, 플라빅스 뭐 이런 종류의 항원고제를, 항혈소판 제제를 복용을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급성 관상동맥 폐색이 생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함인데요. 아스피린은 뭐 원래는 뭐 80ml를 사용하든 뭐 1500ml를 로딩하든 이렇게 무작위 검사에서는 큰 예후에 큰 차이는 없다고는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응급시술 전에는 아스피린 300ml 복용을 권고하고 있고요. 이거와 병용해서 플라빅스와 브릴린타를 로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라빅스 같은 경우는 300ml, 그 다음에 브릴린타 같은 경우는 180ml를 로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미국 심장학회나 이런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요즘에는 플라빅스보다는 브릴린타를 사전에 복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브릴린타 같은 경우에는 75세 이상 고령 환자나 신기능 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들한테 크레아틴 상승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응급 환자 같은 경우 이제 고령인 경우에는 브릴린타를 로딩하지 않고 기존에 하던 대로 플라빅스를 로딩하고, 젊으신 분들이나 신기능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브릴린타를 아스피린과 같이 우선적으로 로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통 고혈압, 고지혈증 약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복용하던 대로 그대로 복용을 하도록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뇨약 같은 경우는 금식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당뇨약은 일단은 복용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혹시 간혹 가다가 제가 본 경우가 CAG를 가는데 환자가 약을 안 먹는 경우도 있던데 혹시 그거는 어떤 경우인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게 보통은 아마 프리오피 CAG일 거예요. 그래서 아. OP 전에 진단 목적으로 하는 CAG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특별하게 병변이 심하지 않으면 시술을 하진 않고 검사만 하기 때문에 약물 로딩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아스피린은 보통 수술 2일에서 5일 전, 그다음에 플라빅스는 5일에서 7일 전, 브릴린타 같은 경우는 7일 전에 복용을 중단을 해야 돼요. 이게 항혈소판 제제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출혈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프리오피 CAG 같은 경우는 약물 로딩을 하지 않고 검사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약 말고 그 외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에 환자분들이 준비해야 될 거는요, 우리가 이제 IV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심장에 검사나 시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응급 약물을 투여해야 하는데요, 심장과 거리가 제일 짧은 레프트 암 베인으로 해서 다이렉트 3A를 연결을 하는데요, 안테리얼 큐비탈 베인 해서 보통 우리 AC 베인이라고 하는데, 특정 베인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여기 큐비탈을 지나는 이쪽 베인을 잡아야 되고, 뭐 환자가 투석해야 돼서 뭐 레프트 암 세이브다 하면은 라이트 암에 잡아도 큰 지장은 없는데요, 만약에 양쪽 팔 다 못 쓸 경우는 레프트 레그 이렇게 해서 IV를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NS 혹은 이제 환자가 뭐 환자한테 맞는 그 킥베인용 그 수액을 달고 와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DPP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DPP를 확인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검사나 시술을 피모랄 아테리로 하게 되면은 그 간혹 가다가 그쪽 아래로 해서 그 동맥 폐색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 피모랄 아테리 아래쪽으로는 혈류가 안 갈 수도 있어가지고 시술 전후로 그 DPP를 확인해서 그 동맥 폐색이 생겼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DPP가 안 만져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복숭아뼈 아래 그쪽에 이제 후경골 동맥이라고 하죠. 우리 PTA가 이제 최말단부 그쪽으로 해서 촉지를 하면은 그쪽도 만져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표시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시술 전후에 동맥의 플로우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니까요. DPP가 어려우면 그쪽을 확인을 해도 지장은 없습니다. 정말 기억해야 될 게 너무 많네요. 또 뭐 시술을 하는데 뭐 저희가 뭐 주사도 잡고 있는데 이 정도만 저희가 알면 되는 건가요, 혹시?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보통 우리가 환자분들이 라디알 아테리나 피모랄 아테리로 검사나 시술을 하기 때문에 라디알 아테리를 한다고 해도 응급시에는 피모랄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양쪽 사타구니 부위는 제모를 해주셔야 되고요. 라디알에도 털이 많으신 분들 간혹 있는데 여기는 밀어주셔야 돼요. 하고 이제 수술용 가운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틀니나 보청기, 안경 같은 이런 장신구들은 다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출반 직전에 뭐 풀리가 없는 환자들은 배뇨를 한 번 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술 부위를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팔찌에 CAG, PCI 이런 표시를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바이탈 사인 충분히 체크하고 이동 침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CAG 환자 왔습니다. 자, 환자분 안녕하세요. 성함 말씀해주세요. 고승주요. 오늘 뭐하러 오셨어요 여기? 저 시술 받으러 왔어요. 혹시 여기 주사 부위 이쪽에 아프거나 뭐 이렇게 느낌이 있습니까? 뭐 아프진 않아요. 다른 불편한 거 없으시고요. 환자분 혹시 틀니 있습니까? 설리는 아파요. 틀린 다 뺐고요. 뺐어요? 네. 뺐고요. 지금 뭐 보청기나 렌즈 같은 거 하고 있는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요. 지금 뭐 가슴 아프거나 숨 차거나 뭐 이런 증상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따로 없으시고. 네. 식사는 마지막으로 언제 하셨습니까? 어제 저녁에 마지막으로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아무것도 안 드셨고요. 아침에 여기 병원에 오셔가지고 주는 약은 다 드셨어요? 네, 아침에 다 먹고 왔어요. 환자분 혹시 그럼 이전에 조영제 같은 거 혹시 써보신 적 있으세요? 뭐 다른 검사할 때? CT 찍을 때 한 번 했었거든요. 네. 그때 괜찮았어요? 그때 아무 이상 없었어요. 아무 이상 없었어요? 네. 네. 환자분 혹시 사타구니는 면도 다 하고 오셨나요? 예, 어떻게 면대
아, 그러면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기억하기 쉽게 시술 전 꼭 알아야 될 거 기억하기 쉽게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등간? 네. 첫 번째로요. 동의서. 비급여 동의서 포함입니다. 동의서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 IV 확보하는 거. 레프트암 18게이지 다이렉트 3A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조영제 부작용 여부랑 금식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로딩하는 약물 있죠? 약물 로딩 여부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환자분 이제 틀니나 보청기 같은 장신구, 안경 이런 거 제거해 주시는 거. 이거 5가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무조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술 부위 면도도 해야 돼요. 여보세요? 네. 바이탈산 괜찮나요? 네. 아, 네, 지금 가겠습니다.